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에서 40%의 국가별 관세율이 적힌 관세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7월 9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 적자가 있는데도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내고 있어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고 무역 적자 차이를 없애는데 25% 관세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관세로 보복하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보내면서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국가명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미국이 두 나라에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요. 다만 일본은 지난 4월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된 관세를 통보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을 공개한 지 2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나머지 국가에 보낸 서한을 올렸는데요. 지난 4월 26%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던 인도는 이번에 서한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조만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라오스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이번 서한에서는 지난 4월보다 관세율이 더 낮아져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 끝 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교역량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전체 수입 물량 가운데 일본은 4.5%, 한국은 4%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나머지 국가들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자, 우리 정부 이제 앞으로의 대응책 어떻게 했냐? 새 정부 출범으로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며 8월 1일까지 시간을 번 셈이라며 협상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좀 더 나아갔습니다. 상호 관세가 상향 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안이한 타협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보다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확대하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상반기 상하이 출입국 관리 당국은 260만 명이 이르는 외국인 방문객의 입국 심사를 진행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44.8% 증가했습니다. 이들 외국인 가운데 약 140만 명이 무비자 정책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상하이에 무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수의 무려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비슷합니다. 상반기 외국인 입국자 149만 명 중에 절반이 넘는 84만 명이 무비자 입국했는데요. 상하이의 경우 한국과 태국, 일본인 관광객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상하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54만 명 중 한국인이
3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8% 급증했습니다. 이어서 태국인이 157% 늘어난 22만 명, 그리고 일본인은 60% 증가한 24만 명이 상하이를 찾았는데요. 중국 당국은 2023년 말부터 중국 방문 시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정책 대상국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추가됐고 지난달 현재 무비자 적용 대상이 4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중국 여행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 3,500선에 근접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과 용량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보급의 마지막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의 강제 업그레이드와 시나리오 기반 인프라 구축, 전력망 협업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내연 기관차의 주유 효율에 맞먹는 충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스마트하고 질서 있는 충전 시설 개념을 제시해 가격 신호를 통해 유휴 충전 시설 이용을 유도하거나 태양광, 배터리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 정부들이 전력망 용량을 확대하는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중국 당국 오는 2027년까지 중국 전역에 걸쳐 고출력 충전 시설을 10만 대 이상 확보하고 서비스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중국의 신에너지차는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는 3,140만 대인데 5월 기준 충전 인프라는 1,440만 대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출력 충전 시설이 필요한데 업체별로 충전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 투자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테슬라를 비롯해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를 향해 신에너지차 기업들이 스스로 설치한 고출력 충전 시설 네트워크를 원칙적으로 차별 없이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전 세계에서 전기차 773만 대가 팔렸는데 비아디가 세계 1위죠. 비아디가 지난해 동기보다 44.8% 늘어난 196만 대를 팔아 점유율 1위를 지켰습니다. 공격적인 가격 인하와 유럽과 신흥국 진출 확대에 따른 건데요. 이어서 볼보와 폴스타, 지커를 보유한 지리 자동차 그룹이 무려 81.8% 늘어난 78만 대를 팔아서 테슬라를 제치고 2위에 글로벌 시장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테슬라는 19% 감소한 63만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비아디와 지리 그리고 창안 자동차와 체리 자동차 등 중국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43%에 달합니다. 오늘 홍콩 증시에서 비아디 주가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